자, 우리 교재는 29쪽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거 이어서 노새 두 마리. 자, 노새 두 마리는 1970년대 서울 변두리 어느 동네죠. 자, 그리고 계절은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 아버지에 대해서 서술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나라는 어린아이가 발전해서 소외된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꾸밈없이 바라보고 서술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노새가 등장하는데 노새도 아버지와 똑같이 고된 노동을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거의 같은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배울 때는 꼭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단계 꼭 알아야 되겠어.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 속에 나오는데 연탄 마차를 몰아서 연탄 배달하는 아버지,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죠. 우리 동네에는 판잣집이 있고 우리 동네 옆에 골목 하나를 그물 긋듯 경계로해서 단절된 모습으로 새 동네가 들어섰는데,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모습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도 좀 있더라 하는 게 발단이었고, 전개로 가면 사건이 이제 점차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내력부터. 그랬는데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어. 달아나는 부분이 전개가 되겠고, 자, 이제 위기는 이제 아버지와 내가 노새를 찾아 나서는 내용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찢어져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나는 늦게 돌아오죠. 역시 도시인들의 모습, 현대 도시인들은 어떻다?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특히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두 명 있었어요. 신사 아저씨나 어떤 아주머니.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통행금지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오죠. 통행금지,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였었고, 그리고 나는 순수하게도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노새가 가여워서 그런가 봐. 나름대로 순수한 추측을 해보고 잠에 빠져듭니다. 자, 우리 잠부터 볼 차례. 잠에 빠져들면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니? 꿈이라고 했죠. 자, 꿈이 나오면 이제 1인칭 서술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서술하기 위해 꿈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노새가 달아나는 경로들의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은 노새가 달아나는 경로예요. 점점 더 복잡한 데로 가다가 떠나갈 겁니다. 볼까?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 곧 길 북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 채에만 채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넋이 나가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을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바로 이렇게 자유로워진 노새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노새로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 바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막 질주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노새.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찜을 매지하는 몸. 자, 노새를 여태까지 힘들게 했던 연탄찜은 없어요. 훨훨 날 것 같았고, 가파른 길도 없습니다. 채찍질도 없어요.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죠. 자, 노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라고 했는데 바로 노새가 자유롭게 뛰어갑니다. 자, 바로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자유로운 노새의 모습. 자, 자유로워진 노새의 모습은 무엇을 말한다? 바로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소망이 나타난다.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바로 노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던 거 다 없고 자유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요.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 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 자, 사방으로 날아서 흩어지게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자,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다정히 손을 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남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바로 노새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소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노새가 달아나기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를 거야. 자, 계속 보면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 백차. 경찰차를 우리 백차라고 부릅니다. 경찰차 보면 몸체를 하얀색으로 칠해놨죠? 자,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점점 복잡한 데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다한 여대생이 황망히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넘어지듯 쓰러지고, 자, 픽픽 쓰러지고요. 근데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대생들, 그 대학생들은 배지 같은 걸 달고 다녔었나 봐요. 요즘이랑 또 다른 점이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자, 이번엔 시장으로 갑니다.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이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자, 비유죠. 그만큼 굉장히 어수선하고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사방으로 번져갔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로노감이 나풀거리고 제주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둥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있는 힘으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졌어. 그리고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 다시 한길 넓은 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쭉지 그리고 등허리에서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어떤 물이? 검은 물이.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할게요.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 넘어갔네.
검은 물 어디 갔어? 자, 우리 앞에서도 노새가 원래 무슨 색? 회색빛이었는데 연탄 배달 갔다 오면 검은색이 털속까지 박히는지 다시 새까매진다 그랬어. 아까도 눈만 퀭하니 빛나고 온몸이 다 검은색이라고 했어. 검은색은 뭐를 의미한다? 고된 노동, 힘든 삶을 의미하는 색깔. 근데 이 물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그럼 노새는 어떻다?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자, 이제 도시화 때문에 고속도로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자, 근데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자유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이 꿈이 하는 역할,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걸 암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노새가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갑니다. 우리 고속도로 타면 멀리 떠날 때 고속도로 타죠. 가까운 데 갈 땐 고속도로 안 타. 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역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지 암시일 뿐이에요.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을 암시하는 역할이 바로 꿈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이에요, 꿈. 자, 이제 꿈에서 깼어.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에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자, 헛헛 무슨 뜻? 뭔가 허전했어. 마음이 허전한 느낌.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의 그 무거운 그 시꺼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이건 나의 추측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자, 이제 다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노새를 찾으러 집을 나서요.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자, 그러면 이른 새벽부터 왜 나와? 노새를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새를 빨리 찾고 싶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이 아버지와 나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었다. 자, 이렇게 역시 날씨도 배경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아침 일찍부터 노새를 찾아 나섰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우리 살얼음 있어서 우리 겨울이라고 했어. 거기다가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아주 매워. 또 귀가 따갑게 아려울 뿐만 아니라 아랫도리로 냉기가 탈싹탈싹 달라붙습니다. 너무 힘들죠. 바로 인물들이 너무 힘들다. 자, 이런 날씨는 무엇을 나타내니? 인물의 처지나 심리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암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새를 찾아 나서는 마음은 절박하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고 막막하고 또 찾을 수도 없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추워요. 자, 그래서 힘듭니다. 얘네들이 힘들어요. 바로 나와 아버지의 상황이나 처지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추운데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되게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거. 자, 내가 얘기하자.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자, 배고파서 시장 갔는지. 나는 말해놓고도 좀 무서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아버지 손이 왜 투박하고 단단해지니? 일하니까 굳은 살 배기고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손이
보들보들하겠지. 바로 아버지가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힘들고 고된 삶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무서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어떤 거? 아버지랑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 거.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까? 얘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좋잖아. 아버지 연탄만 잡힐 때 항상 쫓아다니잖아. 근데 왜 아버지랑 손잡고 걸을 수가 없을까? 일단 첫 번째,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한가롭게 애들 손잡고 놀러 다닐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또 두 번째, 배경이 언제예요? 1970년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는 다른 70년대 아버지. 우리 70년대 하면 가족들이 놀러 나가요. 좀 어느 정도 산다 그래도 놀러 나가. 그러면 보통 어떻게 가냐? 아빠 혼자 앞장서서 막 걸어가고 뒤에 엄마가 애들 손을 잡고 엄마가 애들 데리고 가는 거지. 아빠가 애들 손잡고 걸어가는 게 없어요. 바로 그렇게 약간 가부장적인 시대. 그러니까 보통 길에 나와도 아빠랑 애가 손잡고 걸어가는 걸 보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야. 꿈에조차도. 당연히 아빠 손잡고 애들이 걸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70년대 시대상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아버지가 애들 손잡고 걸어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970년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자, 딴 애들은 아빠 손잡고 안 걸어 다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자, 어때요? 다 무관심하죠.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깔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어때? 거기다가 이제 눈까지 내려요. 점점 더 힘들죠. 어디를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자, 무관심하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지급법 사용해서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자, 우리의 처지를 뭐와 같다? 길 잃은 나그네와 같다. 지급법 사용하고 있죠? 지규. 자, 왜 길 잃은 나그네 같아?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인가,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니까 인가라고 하면 여기서 노새일 수도 있고. 자, 아무리 가도 노새는 안 보여요.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 바로 노새를 찾을 것 같은 쪽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노새를 찾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노새를 찾을 수 있지? 막막하고 절망적인 이런 마음. 자, 이것을 길 잃은 나그네에다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위기죠. 자, 위기는 뭐다? 꿈을 깨고 아버지와 같이 노새를 찾아 나서는 나의 모습. 자,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 한번 볼까? 도시 변두리에 살아가는 구동네 사람들, 바로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나는 애들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렸고 하지만 지들은 뭐 별건가 다 뻥 아니면 뻔 같은 그런 별명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아버지의 일자리. 자, 바로 뭐가 등장했다? 3륜차가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위협받았다. 근데 아버지는 뭐해?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면 굴리면 뭐해? 라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의 숨은 오기, 자존심, 혹은 마부로서의 자부심. 아니면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요거죠. 바로 산업화 도시화의 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응하지 못한다.
자, 꿈을 꿨었는데요. 자, 꿈은 뭐예요? 자, 노새가 거리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꿈을 꿨죠? 바로 노새는 이렇게 산업화에서 혹은 도시화에서 소외된 시대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했고, 그런 존재로서 도시에서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절정까지 갈까? 자, 절정으로 가볼게요. 자, 절정. 자,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자, 지금 해가 져가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다음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자, 겨울이라서 추우니까요.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도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동물원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얼룩말인 바로 아버지가 말과 노새가 닮았다는 걸 알게 하는 소재. 아버지와 말, 노새가 닮았다. 알려주는 건 얼룩말. 그럼 공간 물어보면 동물원. 자, 그러면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라고 아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아버지의 힘든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말이나 노새가 닮았다. 자, 아버지의 고된 삶을 자, 이것을 알게 하는 공간. 자, 아버지의 고된 삶을 인식하는 공간, 알아차리게 되는 공간, 발견하게 되는 공간,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곳, 여기가 그 동물원, 깨닫게 하는 존재, 얼룩말. 자, 계속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벌름한 코,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루어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절정은 어디? 동물원. 동물원만 절정입니다. 동물원 절정. 자, 동물원의 역할.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한다. 바로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공간. 그 면목,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는 공간. 여기가 동물원. 자, 아버지를 보면 노새를 떠올린 까닭. 아버지가 오랫동안 노새를 다뤄왔기 때문에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뭘 깨달았다? 자, 아버지가 노새와 같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37번까지 먼저 풀게요. 자, 이제
결말로 가봅시다. 자, 결말 가보시면 넣어달라. 자,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이면 이제 술집에서 발을 멈췄다. 자, 아버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시름과 절망을 달래볼 거예요.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왜냐하면 술집에 애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왜? 무관심하죠.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왜? 지금 노새를 찾지 못한 어떤 실망이나 절망감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괴로움.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왜? 술로 그 괴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제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자 여기, 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여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바로 뭐다? 노새가 없는 부분까지, 노새의 역할까지 내가 다 해내겠다. 바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 노새가 없으니까 내가 노새 역할까지 하겠다.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자,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좀 풀었나 봐.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얘 지금 기분이 좋죠? 왜? 애가 아직 뭘 몰라. 순수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던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아버지의 상황 같은 거는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법으로 아버지 집어넣겠다. 우리 집 아버지 노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약간은 냉정한 현실. 냉정한 사회 현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또 한 마리의 노새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죠. 바로 노새가 두 마리라고 했는데 한 마리는 우리 집에서 달아난 노새, 또 한 마리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둘 다 어떻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로서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공통점.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자, 우리 같은 노새는 어떤 사람일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는데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새라고 표현한 거야.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도시에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노새와 대조적인 소재들. 자, 노새는 어때요? 시대에 맞지 않는 존재.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은 다 지금 시대에 맞는 존재.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노새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라고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 바로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자,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먼저 노새.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대상. 자,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건 누구?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자, 노새 두 마리에서 노새,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노새는 아버지. 두 마리인 이유. 바로 둘 다 어떤 존재?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 다 봤으니까 자, 넘어가 볼까요? 학습 활동 가볼게요. 자, 우리 보시면 자, 새 동네가 들어서고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합니다. 여기가 발단이었고 자, 2번 아버지와 나가 연탄을 배달하던 중 노새가 도망치죠.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 나서고 그 중간에 꿈을 꾸고 다시 노새를 또 찾아 나서고 그리고 동물원 갔다가 대포집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섭니다. 자,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반영된 당시 삶의 모습. 자, 소재를 찾으라고 했는데 마차, 연탄, 그리고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통행금지, 삼륜차, 노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자, 구동네와 새동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구동네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 30장. 왜? 돈이 없으니까. 새동네는 수백 장씩 주문합니다. 자, 구동네는요. 원래 있던 판잣집에서 살아요. 판잣집. 새동네 사람들은 문화주택이나 2층 슬래브집에 살죠. 자, 그 동네 사람들 노새를 어때요?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내색을 그대로 합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과 노새는 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가 뭐 싸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보기 싫은 거. 하지만 새 동네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워하고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관심. 어머, 펜 떨어졌어. 관심 넣어주시고요. 관심. 자, 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로 내려가면 자, 그럼 당시 삶의 모습을 추측해 봅시다. 자,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랑 문화주택 사는 사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빈부. 자, 아버지처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따랐는데 아버지가 나가죠. 나는 또한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 바로 이 글에서 노새 두 마리는 우리 집 노새와 아버지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노새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남편이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 시대와 맞지 않다. 지금은 최소 자동차다. 라는 거. 그러면 노새는 시대와 맞지 않죠. 사라져가는 것, 힘도 없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날 노새와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있니? 과거 외부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었다? 바로 공중전화 같은 거. 그러나 이제는 휴대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 사용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4번으로 가볼까? 자, 이 글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얘기해요. 자,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뭐래?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자, 지금 아버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노새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기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자존심이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자, 아버지와 대포집에서 자, 기분 좋게 취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고 히히 웃고 나도 그럼 우리는 노새가족인가 봐. 노새가족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라고 되게 순수하고 긍정적인 시선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의 모습과 나의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니? 가족 간의 사랑이죠.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 아니고 가족이요.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러면 넘어가면 우리 조선시대 훈민가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훈민가의 훈은 가르칠 훈, 가르치다. 민은 백성민, 가는 노래가.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거고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정철이 강원도 지역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시조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수로 이어져 있는 연시조예요. 얘는 연시조.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줄 거니까 교훈적인 성격, 그리고 바보 같은 애들을 일깨울 거야. 계몽적인 성격. 자, 그러다 보니까 바보 같은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줘야 돼? 쉽게 말해줘야지 얘네들이 잘 이해하겠지?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고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 쉽게 따라 부르면서 익히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자, 쉬운 우리말로 썼다. 자, 굉장히 쉽게 썼고요. 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자를 바꾸거나 명명형, 청유형을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 4수를 먼저 보자. 여기 담겨있는 시대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 4수 보시면 시조니까 다음 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일난, 다하여라. 자, 그럼 뭐해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부모님을. 왜?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자, 지나간 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애달퍼 한들 어쩌겠는가? 어쩔 수 없어. 평생의 세 글자 고정이죠. 고쳐 못할 일이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자, 다시 못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뭐? 효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이거는 다시는 못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란 다하여라. 자, 뭐 했어? 명령형 사용하고 있어요. 자, 효도를 다해라. 지나간 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애달파 한들 어쩔 수 없다. 다시 못할 일은 이거는 뭐? 효도. 우리 이거랑 관련 있는 거 뭐냐면 여기 요 부분이랑 관련 있는 것은 반포지효. 반포지효는 뭐냐면 까마귀에서 비롯된 한자 성어인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먹이고 재우고 키워주시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도리어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이거를 반포지효라고 해. 지나가면 애달파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풍수지탄. 풍수지탄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더 길어. 수가 나무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나무를 가만두지 않고 자식은 부모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지탄은 뭐니? 내가 이제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애달파. 그래서 탄식하는 거. 이게 풍수지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한자성어 2개 정도? 자, 그래서 효도받기 다시 못할 건 없다. 13수 가면 자 이번에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사수에서는 뭘 할 수 있어? 이때 당시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유교적인 어떤 윤리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유교적 윤리. 자 우리 13수는요. 오늘도 다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자 오늘 날 다 샜어. 호미 메고 나가보자. 자 우리 나가자. 자 이거 뭐예요? 청유형이죠. 우리 청유형은 뭐니?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해요. 그러면 우리 호미 메고 나가서 논밭일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화자가 마치 농민인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정철이 아니고 농민이에요. 일반 백성. 자, 그래서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하래? 내 논 다매거든. 네 논 좀 메어주마. 내 거 다 하면 네 것도 해줄게. 자, 왜? 농사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상부상조. 올 길에, 자, 돌아오는 길에 세 글자 고정, 뿜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그러니까 뭐해? 아침이 밝으면 호미 메고 나가서 논밭에 김을 메고 자, 내 논 메고 네 논도 메주고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아. 자, 뽕을 따서 누에도 키우자. 자, 그럼 뭐하자? 근면성실. 근면성실한 태도로 농사를 지어봐라.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당시 농업이 조선시대 어떤 생활의 경제의 근간, 뿌리다.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청유형입니다. 보자스러. 자, 16수는요. 이고진 저늙으니 질투러 나를 주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자, 그럼 여기서 화자는 누구야? 젊은이죠. 자, 젊은이가 젊은이는 늙으니 나 주세요. 나 젊은데 돌이 무겁겠습니까? 안 무거워요. 늙기도 서러웠거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을 줘서 짐까지 지십니까? 자, 내가 대신 들겠습니다. 바로 노인 공경, 바로 경로 사상입니다. 경로. 자, 노인을 공경하죠. 역시 유교의 윤리적인 어떤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자, 각수에서 작가가 권유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 자, 사수에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13수는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서
자, 내 논 다 메고 나면 다른 사람의 논도 메어줘라. 자, 부지런히 그리고 상부상조하면서 농사 지어라. 자, 16수 노인의 짐을 들어줘라. 자, 추구하는 가치는요. 4수에선 효도, 13수에서는 근면한 태도와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자세. 자, 16수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번엔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보살핀 마리안누와 마거릿의 삶을 다룬 영상을 감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냐? 자, 지금 보면 60년대에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누와 마거릿. 들꽃 같은 한센인들의 상처와, 자, 한센병 알죠? 한센병? 뭐니 이게 한센병이? 네? 뭐죠? 한센병 뭐죠?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부르죠? 문둥병. 뭔지 알지? 몰라?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 썩어 들어가서 막 그게 막 그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썩었으니까 코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 썩었으니까 또 악취도 많이 나겠지.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없는다라는 약간 그런 유언비어도 있었고 얘네들이 이걸 낫기 위해서 아기를 뭐 잡아먹는다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숨어 살거나 이 소록도로 다 모아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간호사입니다. 자,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해서 소록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이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격리시킨 거야, 이 섬에다가. 자, 그리고 성취하는 몸인데 중노동에 시달렸고, 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병이 다 났어도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때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전염된다라고 해서 자, 자기 자식인데도 보육원에 애들을 맡기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안느와 이런 그 간호사들이 한센인 자녀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2005년까지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 이제 다 됐다 하고 이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센병 환자들이 처한 상황 바로 어디에 갇혀있다? 소록도라는 섬에 강제로 수용되어서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어요. 내 자식인데 전염의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멀리서 눈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안누와 마거릿, 자,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 왜 와서 돌봐줬을까? 자, 한센병 환자들은 뭐가 필요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30초까지.